안녕하세요. 컬스 김석희입니다. 네, 게으른 어른들을 위한 퍼스널 쇼퍼 에이미스. 아름다운 것은 가치 있게, 가치 있는 것은 아름답게 도서출판 녹색광선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1930년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도시를 제일 먼저 여행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아는 역사 전공자 한 분은 김사량의 작품을 읽고 이건 거의 사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당시의 시공간을 잘 반영한 작품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김사량의 작품에 나오는 당시 동아시아의 도시 풍경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연속적으로는 아니겠지만 3회 정도에 걸쳐서 김사량의 작품을 통해서 1930년대의 도쿄, 경성, 베이징, 동아시아 3국의 수도잖아요. 네, 이 세 도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빗속으로에 나오는 1930년대 도쿄의 모습을 좀 볼까요? 빗속으로에는 두 개의 전철역이 나와요. 오시아게 역하고 히로코지 역이거든요. 네, 먼저 오시아게 역은 지금의 도쿄의 랜드마크인 스카이트리라고 하죠. 스카이트리가 그 지척에 있어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주 가난한 동네 빈민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학들이 학교나 진료소 같은 걸 운영했어요. 그게 이제 이 책 안에 S협회라고 표현되는 곳이죠. 도쿄제대 학생들이 봉사활동 같은 걸 하는, 사회운동 같은 걸 하는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빗속으로 전반부의 주 무대가 되는 거죠. 작품 후반부에 가면 미나미 선생님과 야마다 하루오는 오시아게 역을 출발해서 히로코지 역에서 내려서 우에노 공원으로 가요. 네,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책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날 밤의 폭풍 뒤 살짝 쌀쌀할 정도의 오후였다. 히로코지에 내렸을 때는 마침 일요일이어서 서로 밀고 밀리도록 붐볐다. 어느새 삼킬 듯이 마스자카야 입구까지 왔기에 따로 볼 일은 없었지만 하루오의 손을 잡고 들어가 보았다. 하루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싶어하여 둘이서 나란히 올라섰을 때 그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밝아져 있었다. 네, 역시 시대를 막론하고 백화점은 재미있는 곳이 아닌가. 탕진잼을 누리는 곳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입니다. 이 대목에 나오는 히로코지는 아마도 전차 노선 우에노 히로코지 역일 거예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도쿄대학에서 가깝고요. 우에노 히로코지 역을 나오면 지금도 바로 마스자카야 백화점이 있어요. 마스자카야 백화점은 원래 에도 시대부터 존재했던 그런 유서 깊은 옷가게였어요. 원래 일본의 옷가게라는 건 이렇게 앉아서 물건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910년대에 여기서 처음으로 쇼윈도우가 있는 백화점으로 만들었고요. 여성 점원을 채용해요. 네, 그리고 전쟁으로 소실되거나 관동대지진으로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계속 있었지만 계속 재건축이 됐고요. 1930년에 우에노 히로코지 역이 생기면서 일본 최초로 전철과 백화점 지하 식료품 코너가 연계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롯데 백화점하고 잠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 어딜 가나 오코사마 란치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메뉴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 말이 처음 생긴 게 1931년이에요. 바로 이 마스자카야 백화점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최초로 엘리베이터 거리 채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국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아마 한 15년, 16년 전쯤만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대체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남선생과 하루오는 이날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를 시전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란히 3층까지 올라가고 5층인지 6층인지까지 올라가서 식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오는 아이스크림과 카레라이스를 먹고 남선생은 소다수를 마십니다. 좀 읽어볼게요. 그 애는 접시 위에 얼굴을 박은 채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백화점 카레라이스는 맛있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와 1층 특별 매장에서 하루오의 언더셔츠를 1엔에 사요. 그리고 우에노 공원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택시 운전사가 된 이군을 만나게 돼요. 이군 누군지 기억하시죠? 예, 선생님은 왜 본인이 미남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남 선생님은 이군의 차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흔한 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아마 이 시기에 가장 널리 보급됐던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1937년형 포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집 아이가 어릴 때 미니카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모델이에요. 포드 1937년형. 네, 노란색 차였는데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네, 아마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은 이군의 차를 타고 우에노 공원으로 갑니다. 우에노 공원에는 벤텐도라는 곳이 있다는데, 네, 인도 신화에 나오는 예술의 신 벤텐을 모신 곳입니다. 우에노 공원에 인도 신이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두 사람은 신호바지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의 수면은 거울을 깔아놓은 듯이 석양을 반사하며 이따금 반짝반짝 금빛으로 빛나요. 네, 대여섯 개의 보트가 떠 있습니다. 연못에 걸린 돌다리 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서 수면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흐릿하게 연못을 넘어 이쪽으로 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맑게 가라앉아요. 원래는 동물원에 가려고 했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 연못까지 간 건데 기왕 간 김에 두 사람은 보트를 타러 가기로 합니다. 보트를 타러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루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나 선생님 이름을 알아요. 남 선생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하루오가 달려 내려가는데 남 선생은 문득 구원받은 그런 마음이 돼서 그를 따라 내려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김사령의 빗속으로는 조선인의 정체성 갈등에 대한 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 도쿄의 중심가를 소상하게 그린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김사령이 도쿄만 그린 것은 아니에요. 예, 차차 경성과 베이징의 모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